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절을 했죠. 자, 이 거부한 사유,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 거부의 첫 번째 워딩이 바로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례, 예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의가 없다. 글쎄, 감사원이 조사를 하는데 뭐 그렇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화로 물어봤다는 게 뭐 예의가 없는 짓인가, 그게 또 짓이라고 할 만한가, 뭐 이런 부분인데, 자, 첫 번째 9월 28일 날 감사원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얘기했다는 거는 전화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서면 조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받겠느냐, 받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문의한 겁니다. 그야말로 정중하게, 아니, 조사를 하는 사람이 조사 통보를 해가면서 전화로 조사 받을래, 안 받을래, 어떻게 받을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걸 무례하다는 건 뭐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어떻게 예의의 무슨 척도를 우리가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는 옛날 뭐 임금님이 무엄하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그래서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석을 할 때 지금의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행정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석과 행정관은 중간에 비서관이 있죠. 굉장한 차이가 있죠. 아마 그래서 감히 내가 수석할 때 행정관 따위가 나를 조사하겠다고 할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미칩니다. 여하튼 무례라는 표현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황당한 일이다. 그런 표현은 등장한 적이 없다. 조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거 잘 아시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리고 감사원이 이렇게 한 것은 뭐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감사원법 50조에 보면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감사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원래 감사 대상은 공무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퇴직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50조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 못한다면 전 정권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조사 못하는 형국이 되죠. 아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근거가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 어저께 윤건영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던데 감사원법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갑자기 뭐 또는 서둘러 뭐 이런 표현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감사 착수일을 따져봤더니요, 6월 17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넉 달 정도가 지났고요. 그 다음에 7월 19일부터 실지감사. 실지감사는 뭐 국방부, 국가안보실, 그 다음에 뭐 국가정보원, 뭐 이런데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월 17일부터 준비해서 7월 19일부터 현장 감사를 했기 때문에 현장 감사만 따져도 지금 석 달이 넘었습니다. 석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달 14일, 그럼 열흘 남았습니다. 14일 날 이 감사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종료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미뤘다가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최종 책임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로 지금 조사를 거부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불발로 인해서 과연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하고 TV조선이 이제 취재를
여기에 대한 좀 남다른 취재를 했던데,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제 관련 자료는 이미 다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9월 말이라고 그래야 뭐 닷새 전이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빼고 바로 밑에 이제 뭐 차장 뭐 이런 정도겠죠. 조사를 다 끝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서훈, 박지원, 아마 문재인 요 정도일 텐데, 서훈, 박지원 두 사람도 이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다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서훈, 박지원 이 두 사람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식의 내부 결론을 이미 내놓은 상태라는 거죠. 이 결론이 바뀔 가능성 없다고 하고요. 자,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 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또 입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뭐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것도 만약에 정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아닌 다른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 또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서해 공무원 지금까지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면 왜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피격을 당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월북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는가 하는 이유, 이게 이제 분명치 않은데, 그 부분은 아마 서훈, 박지원, 문재인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추정해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진술은 이 세 사람한테서 와야 되는데 세 사람 조사는 다 못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관해서 일부 뭐 이런 추정은 있습니다. 이미 유엔 연설,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이전에, 이거는 2020년 9월 22일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유엔 연설은 이미 그 훨씬 전에 녹화를 해서 유엔에 보내놓은 상태고, 실제 유엔 연설이 진행되는 거, 그 녹화를 트는 거는 9월 23일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즈음이면 사실은 그거 틀지 마세요 라고 유엔에 얘기를 하면 안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강행하기 위해서 이 서해 공무원의 목숨을 담보로 삼았다.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서해 공무원이 피격당했다는 사실을 그 전에 공표를 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그 유엔 연설의 그 핵심 요지, 이게 이제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사실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최종 결정은 아마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나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두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물음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무자들한테 뭐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실체적 진실이 그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조작을 했다 하는 부분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동아일보와 TV조선 취재 결과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대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이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왜 월북몰이를 했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조사가 명확하게 안 돼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자, 감사원법 5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면 벌칙이 있느냐? 51조에 보면 벌칙이 있더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이 사람들이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뭐 국가 안보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따른 무례한 짓이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한, 이건 뭐 말이 안 되고 이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아마도 감사원 측에 글쎄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국민 용어로 뭐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감사원 측에는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또 뭐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감사원이 판단을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 의뢰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서훈, 박지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정해 보건대는 박지원, 서훈 이 두 사람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뭐 조사해봤자 어차피 부인하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 그런데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굳이 무리하게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약간은 정무적 판단이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는 왜 또 그럴 필요가 없냐면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의 조사에는 뭐 응하지 않아도 되죠. 물론 응하지 않으면 뭐 벌칙이 있긴 하지만 이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특히 공무원이 아닌 그 민간인의 경우에 이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이유도 저는 뭐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피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중앙지검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제조사, 뭐 강제조사할 방법도 없지만 하여튼 강제조사 내지는 어떤 벌칙 이런 걸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감사원이 뭐 수사 의뢰 뭐 이런 걸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을 자극할 이유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일단 그 조사를 거부했다 하는 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알리는 선에서 아마 마무리를, 그 14일이면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수사 의뢰는 적어도 서훈, 박지원 이 선까지는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예상이고요. 자, 그런데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건 그건 강제 조사입니다. 이 강제 조사는 응하지 않을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해야 될,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대해야 될 부분은 검찰의 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원은 아마 서훈, 박지원 요 정도를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예상인데, 그거는 뭐 14일이니까 아직 열흘 정도 남았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처리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감사원이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함께 지켜보시고, 아마도 수사의 단계에서 보다 확실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